안녕하십니까. 인간여전의 카이로스 탐민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요, 도대체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딱 세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노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퇴직해서 재취업하기가 쉽던가요?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남들이 하는 창업은 또 어떤가요? 이것 또한 위험 부담 100배이죠. 그렇다면 노는 것은 어때요? 놀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지겹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요, 퇴직 후에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하시답니다.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적이 전역터라면 퇴직 후는 지옥이라고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퇴직 후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많게는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퇴직자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요, 우리는 가끔 대기업 입원을 했던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거나 택배업을 하는 사례를 접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마다 보면 오토바이 배달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주로 20대부터 많게는 40대까지.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오토바이 배달을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생소해서요,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모기업 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요. 공장장으로 이제 계실 때 이제 퇴직을 하셨다고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배달 일을 한 지는 한 7, 8년 됐다고 하면서요, 한 달에 많게는 400에서 500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 연세에 참 대단한 수입이죠. 참 대단한 어르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그 어르신의 말씀이요, 정말 너무나도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던 시절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인생에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 어르신이야말로 삶을 잘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남보다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화려했던 나를 버리고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던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도 기존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랑해 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요,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기 딱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가닥 했잖아요. 과거에 나를 버릴 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한 그 어르신처럼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퇴직해서 재취업이 어렵다면요, 창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요, 잘 아시다시피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창업하려 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창업하면 과연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늘 경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언론에서 경기가 호황이라고 말한 적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공시는 넘쳐나고 창업을 시도해 보지만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식당을 차렸다는 그런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오며 가며 봐도요, 손님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전에 그 핸드폰 가게가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폐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자영업은 그런 지리적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 아마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안쓰럽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곳이 창업인 것 같아요. 창업할 때는요,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 취업도 안 되지 창업하기엔 위험 부담이 커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퇴직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퇴직 준비를 꾸준히 해도 퇴직 후에 버벅거리는데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오겠습니까? 절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퇴직해서 오래 쉬다 보면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 달콤한 맛에 쉽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하기가 싫어진다는 것이죠. 전에 퇴직해서 몇 년째 쉬고 있는 친구에게요, 쉬니까 좋아 라고 말했더니요, 돌아오는 대답이 야, 오래 쉬니까 일하기가 싫어져,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서 근무하다가 이제 명퇴하게 되면 일반 회사보다 그 명퇴기금이 좀 많다고 합니다. 한 5억 정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 돈으로 일 안 하고 얼마 정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순식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 현금의 특성입니다. 정말 돈이 많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퇴직 후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지낸다고 할 때 퇴직 후 노후가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고통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결국에는 지루하고 곤태스러워지는 게 삶의 속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퇴직 후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야 하는 퇴직 후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것이 퇴직 후에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제가 아닌 배시 도우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그 어르신들은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을 못 하시잖아요. 계약이 돼서 이제 일을 하러 나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을 떠나서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정말 집에서 혼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일 나오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도대체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퇴직 후의 일 자체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만 합니다. 돈이 되는 일거리도 물론 좋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퇴직을 맞이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퇴직은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